나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하나? 그 전에 오늘이 구독 갱신 날이었군. 지가무야 무려 옥장판 구독 고맙다. TV 라디오야 하나 구독 고맙다. 우리 집 구면미야 하나 구독 고맙다. 최한이 토마토야
하나 구독 고맙다. 문화요. 무려 옥장판 산 하나 구독 고맙다. 김도비요. 하나 구독 고맙다. 다들 많은 구독 고맙다. 이번 주도 다들 잘 지냈느냐? 그렇군. 너무 오랜만이라 내 목소리도 까먹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아니, 익명의 구독자요. 익명의 후원자요. 구독권 3개 선물 고맙다. 이건 랜덤으로 가는 건가? 신기하군. 뭐 하나 네가 날 보고 싶다면 지가무요. 구독권 선물 고맙다. 어서 오거라. 뭐 게릴라도 괜찮다면 가끔씩 게릴라로 조금 주에 한 번이라도 주에 한 번 방송은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주에 한두 번쯤은 게릴라로 올 수도 있지. 아, 익명이었군. 미안하다. 네 잘못 읽었군. 말하던 도중이라 멀티가 잘 안 돼서 말이야. 어서 오거라. 주에 한 번은 목소리를 잊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날 때 게릴라로 간간이라도 한번 와보도록 하지. 아무래도 녀석과 몸을 이제 공유하면서 내 할 일까지 하다 보니까 주에 한 번 이상은 정규로 잡을 만한 컨디션이 안 나오더군. 뭐 아쉽게 됐다. 사월도 어느새 끝나가는군. 그러게 말이다. 혼자서 시간을 다 할애해버리니까. 최근에는 좀 덥더구나. 날이 좋아서 산책을 가기도 좋고. 어느새 5월이 다 돼간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나. 데뷔한 지 어느새 3달이나 지났다니. 그러게 말이다. 분명 엊그제 날이 춥다고 했는데 어제 더워졌군. 잔치라. 뭘 차려야 할까?
이제는 코트를 입기에는 날이 더워서 말이야. 슬슬 에어컨을 킬 시기인가. 팔 가터도 좋고 넥타이 고정용 가터도 좋더라. 취향이 나는 근데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 이 에어컨은 틀면 춥고 끄면 덥고 이 선풍기가 좀 적당하다. 방송 도중에 키면은 이제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함정이지만 냉방비도 만만치 않고 말이야. 많이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야지. 아무튼 오늘은 저번에 예고한 대로 하나의 직접 겪은 실화 이야기를 좀 풀어볼 건데 대략 한 10시 정도쯤에 시작하도록 하지. 그 전까지는 못 나눈 얘기나 좀 나누지. 다들 어떻게 지냈나? 늘 똑같은 반복적인 생활이었나? 그냥 그렇죠라. 정말 재미없는 녀석이군. 삼농님이 스파이에어의 마이 월드 불러주셨는데 사장님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나중에 영도 올려도 되나요? 지금 해도 된다. 그건 나도 궁금하군. 알림이
아, 됐군. 아무튼 주제야 저기 딴 데로 샜는데 사장님 영상이 긴데 짧게만 드려도 되나요? 그래라. 뭐 아무튼 됐다.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었다. 넘어가지. 그래, 삼농 노래나 듣자꾸나.壁にもたれて一晩中考えてみたんだ自分のこと選んだ行く先はここでいいのかわからなくなんだってもう答えなんて出ないままさどこにだって必死なものさうつむいた視線を少し上げ見えたさは澄んでた僕は僕であるために失っちゃいけないものは何 잘 부르는군. 答えは辛くて 그래, 잘 들었다. 첫 곡이셔서 삼농님 엄청 긴장하셨어요. 크크크크크. 알았다. 여기가 삼록방인지 내 방인지 모르겠군. 아무튼 멤버 내의 이야기나 멤버 내의 영도 같은 거라면 그냥 말 없이 그냥 보내라. 뭐 그 정도도 반응 안 할 정도는 아니니까. 굳이 묻는 것으로 템포가 좀 끊기지기도 하니까 말이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지? 말문이 좀 막혀서. 뭐 아무래도 30살이다 보니까. 확실히 삼록이 노래를 잘 부르긴 하지.
녀석에게도 이것저것 많은 커버곡을 주고 싶은데 사정이 좋지 않군. 떡밥이라. 하지만 너무 내수용 이야기만 하는 것도 좋진 않지. 늘 보던 늘 그 리피스긴 하지만 외부용 이야기라 딱히 그런 기준이 없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뭐 우리들끼리 만약에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면 처음 나를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지 싶기도 할 거고 천천히 주입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물론 나를 처음 보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단정하긴 하다만 그건 만이라나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뭐 내수용 이야기를 자제한다 이런 건 딱히 구분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말이야 잘 안 나오는 군. 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게 맞긴 해. 그러니까 뭐 눈치 보지 말고 대신 내가 말할 때 템포만 끊지 마라. 일어난 지는 꽤 됐다. 나 이런 마우스가 자꾸 더블 클릭되는군. 하나, 저녁은 먹었나? 난 대충 스팸이랑 대충 먹었다. 맛있는 걸 먹었군. 아무래도 명절날에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군. 명절이 되면 항상 참치캔이나 스팸캔이 들어오지. 뭐 나름 훌륭한 비상식량이긴 하다.
자, 그럼 슬슬 한번 하나 이야기를 읽어볼까? 10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 첫 번째 이야기다. 김도비의 이야기. 이 글과 함께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내가 좀 왼쪽으로 가겠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일단 하나는 아기 때부터 촉이 좋았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쎄하다 싶으면 항상 나중에 제 말이 맞았고 뭔가 일이 터졌었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어디 지원서에 넣었다 그러면 그냥 느낌적으로 붙겠다 안 붙겠다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말해봤자 안 믿을 사람이 더 많고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싫어서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사 가기 전에 집 보러 다닐 때 엄마가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도 뭔지는 모르겠고 뭐라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집에 들어서면 그 집 구조가 어떻게 햇빛이 들든 안 들든 느낌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집 별론데 여기는 괜찮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하나가 성인이 되자마자 또다시 한번 이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엄마 혼자 집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새 집에 입주하게 된 날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딱 한 가지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람 사는 집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고 그냥 느낌만으로 이사를 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은 그 집에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저희 3남매와 엄마는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 사는 동안 별일 아닌 걸로도 쉽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냈습니다. 신경이 곤두섰던 거죠. 그리고 저희 남매들도 이상하게 그 집에서는 항상 예민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저도 뭐가 있었던 건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신경이 예민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 당시 밖으로 많이 나돌았습니다. 작성자는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은 적도 있는 최고의 집순이입니다. 그렇군. 그리고 집에 있으면 뭔가 지나다니는 것 같은 느낌과 검은 형체의 모습을 본다거나 집구석 어딘가 쎄한 느낌 등을 항상 받았습니다. 저는 그나마 양반이었던 게 제 동생은 귀신을 봤더군요. 저와 제 여동생은 같은 방을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매트리스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려고 같이 누웠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기 위에서 여자가 우릴 째려보고 있어.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봤던 검정 형체랑 느낌이 저거였구나. 하지만 뭐 이미 그런 것들에 이골이 환장하게 나버린 전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생한테 빡쳐보여? 아니, 그럼 냅둬 라는 말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부적도 붙여보고 여러 개를 해봤지만 정말 일은 풀리지 않았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귀신을 보는 타입이라 그 집에 살 당시에는 언제나 귀신을 봤습니다. 근데 저나 동생 둘 다 기가 강한 편이라 오히려 귀신이랑 싸우면 싸웠지 무서워하진 않았고 어찌저찌 버텨서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게 되었고 현재의 집에서는 그런 느낌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거실로 뭔가 훅 지나가는 걸 보긴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느낌은 들지 않아서 그냥 냅두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집이 이 터가 가장 중요하다. 집터에 따라서 좀 괜히 도속신앙 같은 거에서 풍수지리 같은 걸 보고 이사운을 보고 집터를 보는 게 괜히가 아니야. 사는 집이 좋아야, 그 터가 좋아야 사람이 좀 잘 풀리는 것 같다. 근데 이건 맞다. 말해봤자 안 믿을 사람이 더 많고 이상한 사람을 오해받기 싫으니까. 이 대부분은 사실 모른 척하고 사는 게 편하지. 만약 이런 게 뭐 보인다, 느낀다 싶으면. 맞다. 이 보인다고 티를 내면 귀신도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이 정신병원 가보라는 말밖에 안 하지. 촉이 좋은 건 확실히 좋은 거다. 자, 다음 글. 최악의 가위 눌림.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특이한 경험이기에 꼭 썰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내용 고봉밥주의.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자, 한번 읽어볼까? 썰을 풀기에 앞서 TMI지만 저희 체질에 대해 살짝 설명드리자면 잠드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꿈도 되게 자주 꾸고 예지몽이나 자각몽도 종종 꿀 정도로 꿈에 트인 편입니다. 남의 태몽을 대신 꿔준 적도 많고 길몽도 잘 맞는 편이고 흉몽은 뭐 거의 98%의 적중률을 가졌답니다. 굉장히 슬픈 체질인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영락없이 가비에 눌리곤 하는데 흔히 말하는 귀신의 형태가 보이질 않고 정신은 깬 상태로 몸을 못 움직이다가 기절하듯 잠들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형태입니다. 그런 제가 귀신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하구나를 느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겪었던 땐 한참 회사에서 야근과 주말 업무가 일상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피곤함에 찌들어서 그때는 꾸미고 뭐고 할 것 없이 머리만 대면 잠들던 시기였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싸해지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더라고요. 눈은 감은 채로요. 가위에 눌렸구나 싶어 몸에 힘을 줘서 풀어보려고도 하고 연볼이나 찬송가도 불러보면서 안간힘을 쓰는데 쉽게 탁 하고 풀리길래 이번엔 빨리 넘어구나라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어린 여자아이들이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 건물이 대체로 방음이 잘 안 되는 편이긴 했지만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웃는 소리가 또렷한 것도 이상하고 이 늦은 새벽까지 애들이 놀고 있다고 싶더라고요. 여기까지 인지하는 순간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 들더니 웃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귀 옆까지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 속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편하게 자고 싶으니까 그냥 가주면 안 될까? 그냥 가줘라. 그랬더니 우리가 가라고? 왜? 우리랑 같이 놀자. 라고 웃으며 대답을 하더군요. 속으로 싫다고 할 때마다 그 목소리들은 고음 대결하는 것처럼 주파수를 높여서 같이 놀자고 때를 썼고 나중에는 목소리도 아닌 삐하는 소음만이 귀를 찢을 것처럼 울려댔습니다. 그 소리에 한 10분 정도 기절했다가 깨선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바들바들 떨다가 밤을 새서 출근했던 일이 있네요.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잘 못 자게 된 것 같군요. 그래도 그 뒤로 몇 년간은 비교적 잘 자긴 했습니다. 가위 눌림도 별로 없었고 수면 시간이 뒤틀리긴 했지만 나는 푹 자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작년이었나 간만에 또 세게 가위가 눌렸습니다. 새벽까지 작업하다가 지쳐서 잠들락 말락하는 순간에 딱 눌리더라고요. 역시나 눈은 감은 채로 느낌만 나는데 뭐가 달랐습니다. 배 위에 묵직하니 누가 올라탄 듯한 느낌이었어요. 숨도 좀 막히고요. 이거 좀 다르다. 뭐 됐다 생각한 순간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목소리가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데 주문 같기도 하고 웅얼웅얼 하는데 그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조금 있으니 굿할 때 흔드는 방울 소리인지 북인지 장구인지 치는 소리가 같이 들리면서 배 위에 있는 그것이 제 몸 위에서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뛸 때마다 억하고 숨이 막히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배 위에서 꾹 누르면서 깔깔대고 방해하는 탓에 꽤 오랜 시간 시달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뛰는 강도도 강해져서 이러다가 배가 터져서 죽는 건 아닐까까지 생각에다가 기절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리자마자 방 밖으로 뛰쳐나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뒤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거실에서 깼는데 아침이었던가 가족들이 걱정 한가득이길래 가위 눌린 건 말해줬다가 다 같이 식겁하긴 했습니다. 한동안은 방에 파츠랑 소금 두고 작업할 때 아니면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답니다. 당연히 잠도 잘 못 자고 며칠 고생하다가 내가 왜 무당짓 하는 귀신 때문에 고통받아야 해? 라는 생각이 열받아서 맞짱 뜰 각오로 잠들었다가 뭐 별탈 없이 이겨낸 것 같긴 합니다. 얘기를 적는 와중에도 소름이 계속 돋고 머리가 아픈 게 어제 사장님이 이런 느낌이었나 싶네요. 너희들 이야기 다 궁금하군. 나중에 또 적어다오. 가위에 잘 눌리는 체질이라 이거 굉장히 곤란하고 근데 확실히 그게 있어.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 그런 걸 이야기할 때면 이제 항상 머리가 아파오지. 무언가 그만해 라는 느낌이 들면서 말이야. 사실 내가 저번에 풀었던 이야기도 사짜 녀석이 하나 있는데 무당은 아니고 이 반무당 같은 녀석이다. 이 녀석이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군. 뭐 근데 그렇다고 안 할 내가 아니지. 해보려면 할 테지.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마지막 이야기다. 아기 울음소리. 기숙사에 생긴 일. 저는 19살에 처음 가위 눌림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가위에 눌렸을 땐 조금 당하긴 했지만 인터넷에서 떠들던 이야기들처럼 기묘한 상황은 전혀 없었기에 크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손가락을 움직이던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금방 가위가 풀리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가위를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두 가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할 이야기는 가위를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순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기 울음소리. 제가 19살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 1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잠깐 잠에서 깼는데 그대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 종종 가위에 눌린 경험이 있었기에 아, 또 이러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가위가 풀리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있던 중 저 멀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층간소음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소리는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라는 걸 눈치챈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지금은 제가 자고 있는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거 가위에서 깨야 한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날따라 좀처럼 가위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방에서 울리던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제 제 귀 바로 옆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 계속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손가락이 움직였고 저는 가위에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가위가 풀리는 순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일 이후 제 방에서 가위 눌리는 일도 없었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신 경험하기 싫은 가위 눌림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또 이야기할 게 있는데 여기까지 읽고 이야기하지. 두 번째 이야기, 기숙사에 생긴 일. 이 일은 제가 20살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대학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2인실을 사용했고 저희 룸메이트는 4학년 언니였어요. 사건의 그날은 룸메 언니가 본가로 내려가서 기숙사방에 혼자 있던 날이었어요. 오래간만에 혼자 방에 있으니 친구들이랑 늦은 시간까지 전화통화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새벽 2시가 되었고 친구들과 저는 서로 잘 자라고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전화를 마무리하고 기숙사 방문을 잠근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던 중 침대 옆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잠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빨간 부분 발소리가 들린 곳. 다행히도 룸메 언니가 화장실 가는 소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잠에 빠지려는 찰나 오늘 기숙사 방에는 저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위에 눌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가 좀 막히는군. 처음에는 발소리가 느린 템포로 제 침대 옆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내 처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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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빠른 템포로 제 침대 옆을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차마 눈은 못 뜨겠고 두려움에 가위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저는 가위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위에서 풀려나 눈을 뜨니 기숙사 방에는 저 혼자만 있었고 전화를 건 사람은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를 한 친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지 싶어 전화를 받으니 친구의 첫 마디가 야, 너 괜찮아? 그냥 뭔가 기분이 이상해 전화해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바로 말하기는 뭔가 찝찝하게 돼서
그냥 아침까지만 같이 통화해달라고 부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친구가 감이 좋군.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룸메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별일 없이 무난히 기숙사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본가로 내려가 친구의 그날의 얘기를 말하는데 친구가 말하길 그날 친구 꿈에 제가 나와서 빨리 자기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이거 저번에 내 이야기랑 비슷한데 확실히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상으로 제가 겪었던 기묘한 가위 눌림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읽으시라 고생 많으셨고 리피스분들은 항상 좋은 밤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재미있군. 너희들이 이야기 잘 들었다. 채팅이 근데 지금 봤네. 이 꿈이 확실히 매개체인 게 같다. 맞는 것 같다. 예. 잠시 마실 것 좀 가져와서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지. 너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억난 이야기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들려주도록 하마. 이거는 조금 뭐 잠시 그 녀석 좀 데려와마. 아 이건 내 이야기라서 얘는 이제 좀 그 뭐야 그때 좀 관심이 없었거든 그때. 그래서 이건 내가 풀어야 돼. 이거는 내 이야기라. 자, 프리 하이 하나 하이. 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일본 갔을 때 겪은 일인데 이거 내가 이제
일본 갔을 때 이 좀 동생 두 녀석이랑 일본을 갔을 때 겪은 일인데 그 알지? 일본 귀신이 굉장히 그 독하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귀신은 뭔가 그 이유가 있잖아. 근데 일본 귀신은 이유 없이 죽인대.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죽인대. 그러니까 국적마다 독함이 다르대. 왠지 모르겠어, 그거는. 이건 내가 이제 그 동생 두 명이랑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이제 겪은 이야기인데 이 한 명을 이제 교회쟁이라고 하고 한 명을 이제 좀 멋쟁이라고 할게. 아무튼 이 교회쟁이랑 멋쟁이랑 이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겪은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자 이게 내가 좀 그림판을 켜줄게. 이거 굉장히 이거 진짜 좀 이상한 그거거든. 이 굉장한. 이것도 진짜 기괴해. 이 이야기도. 이거 진짜 기괴해 이거. 이거 진짜 기괴해 이거. 이거 진짜. 킹림판 등장합니다. 이게 방이야? 아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아 어머나 아이씨 왜 안 보이냐? 아이씨 아 마우스 더블 클릭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로지텍 진짜 그냥 아우 아우 잠깐만 기다려봐. 그림판을 딱 켜고 자, 이 일본에 갔을 때 일인데 내가 딱 처음 가봤거든. 일본을 딱 처음 가봤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 봐봐. 더블클릭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봐. 이거 안 돼. 더블클릭 때문에. 이게 이제 왜 이러냐? 이게 침대고 이게 이제 창문이야. 잠깐 이게 창문이야 이게. 이 창문. 여기가 내 자리야 나. 근데 창문 쪽 자리였는데 이때 이제 이 일본 여행 가서 놀고서 피곤해가지고 잠에서 일어났어. 잠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내가 이제 농담곰 그 긴 잠옷을 입고 있었거든. 이 농담곰 긴 잠옷 이거 털 잠옷. 아마 나만 입은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그거 입고 있었어. 아니 커플룩은 아니고 저기 멋쟁이는 딴 거 입고 있었는데
이 교회쟁이 교회 동생이 우연하게 산 잠옷이 나랑 똑같은 농담곰 검은색이더라고. 아무튼 넘어가고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에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일어난 거야. 창문 쪽으로 이제 아니 이게 이렇게 일어난 거는 뭐 이제 창문 쪽으로 이 자세로 자고 있던 거야 내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옷을 벗고 있더라고. 근데 잠결에 옷을 벗는다 해도 그 긴 잠옷을 벗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 내 잠옷이 이제 여기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잠결에 옷을 벗는다 해도 이제 옷을 벗을 수가 없잖아. 긴 잠옷을. 근데 이게 일어나자마자 이 멋쟁이가 여기 사는데 멋쟁이가 얘가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 뭐야? 그러니까 에? 왜? 그러니까 형 어제 잘 때 이상한 말 계속 한 거 알아? 에? 내가? 이랬는데 이 멋쟁이가 형 계속 이상한 말 계속 했다니까? 이래도 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이랬다는 거야. 니까짓 게 감히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다는 거야.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아이씨 니까짓 게 감히 뭐 이러면서 막 뭐라 했다는 거야. 이제 둘째 날에 이 멋쟁이가 얘가 이제 방에서 이제 좀 마시고 좀 놀라고 이제 이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한 5분 거리였는데 얘가 한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밖에 좀 나가서 얘 둘러봤는데 얘가 이제 날 발견하더니 형! 이러면서 이제 달려오는 거임. 그래가지고 뭐임? 이러니까 얘가 자기가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마실 거를 사고 숙소로 오는데 이제 좀 새로운 길로 가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어차피 길은 이어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좀 앞에 쪽 길이 아니라 오른쪽 길로 돌아서 숙소로 가야겠다. 어차피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길로 갔는데 얘가 뭔가 이상한 가는데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얘가 좀 쫄아가지고 좀 빠른 걸음으로 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을 가도 똑같은 길이 나오는 거래.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애기 울음소리는 더 이제 커지고 그래서 얘가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빠른 걸음을 어떻게든 막 이제 벗어나려 하는데 아니야. 근데 늘 보던 길인데 길이 똑같은 길이 계속 이어졌대 얘가. 그래가지고 계속 걷는데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멈추더니 이제 내가 앞에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 계속 이어졌대. 이제 그날 밤에 내가 또 잤는데 또 이렇게 일어났어. 창문 쪽으로 이제
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 교회 동생이 기겁하면서 나한테 아, 형 진짜 뭐 어디 형 잠꼬대가 좀 심한데?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잠꼬대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웠대. 막 엄청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뭔가랑 싸웠던 내가 잠꼬대로 또. 요 다음 날에 잘 기억이 안 나네. 다음 날 맞나? 아무튼 내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이제 포켓몬 슬립 알지? 포켓몬 슬립. 그거를 내가 깔아서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잠꼬대로 뭐라 하나 궁금해서 이제 켜놓고 잠을 잤는데 내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이제 애들이랑 다 모여서 뭔가 어딘가로 놀려갔는데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야. 근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포켓몬 슬립을 깔고 자고 일어났어. 일어나서 그거를 이제 포켓몬 슬립을 켰는데 꿈에서 포켓몬 슬립을 키니까 이 소리가 들려서 개 놀라가지고 잠에서 깼거든? 그래서 깨가지고 포켓몬 슬립을 확인해 봤는데 포켓몬 슬립에 근데 이 포켓몬 슬립이 사실 뒤척이는 소리 같은 거라도 하나쯤은 무조건 잡히잖아. 근데 아예 없이 그냥 소리가 그냥 무색으로 잡힌 거야. 그 이제 멋쟁이가 꿈에서 깨더니 아씨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멋쟁아 나 이런 꿈 꿨는데 하니까 멋쟁이가 아 형 씨발 그 새끼 귀신 맞아 이러는 거야. 그 멋쟁이도 나랑 비슷한 꿈을 꾼 거야. 아 형 그 새끼 귀신 맞아 이러면서 마킹 당했다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멋쟁이가 씻는 도중에 거울에 귀신 봤어. 라는 이야기. 자 이제 이 두령님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다음에 봐요. 뭐 그런 이야기다. 애기 울음소리는 확실히 들리면은 뭔가 뜬금없이 들릴 때가 있지. 그럴 때면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다. 그 나도 꽤 예전에 종소리가 계속 울린 적이 있었어. 아니지, 종소리가 아니라 방울소리다. 그 방울소리가 어디에 있어도 계속 울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군. 이 방울소리가 어디에 있던 방울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다. 그 방울소리 있잖아. 무당이 흔드는 방울. 아, 방울소리가 무당팔자였어. 신내림 받아야겠군. 신내림도 비싸다고. 안 받아야겠군. 근데 그 방울소리가 굉장히 어린 시절 이야기라서 잘 기억도 안 난다. 대신 어딜 가든 방울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 내가 어린 시절에
어딜 가도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다. 그래서 뭔가 싶었지. 그럼 집안에서 모시는 신이나 조상신께서 신받으라고 점지하셨는데 그걸 피하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군.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 다음에도 너희들의 이야기를 적어준다면 고맙겠군. 꽤나 흥미로웠다. 확실히 이런 이야기를 겪는 자들이 흔한 건 아닌데 신기하게도 여기 꽤나 있는 걸 보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운명인가 싶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나 이런 일화는 겪지 못하는 법이지. 어찌 보면 너희에게도 신기가 있는지 모르겠군. 있는지도 모르겠군. 뭐 대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만 의외로 흔하더라. 흔하다면 흔하고 흔하다면 안 흔하다면 안 흔하지. 신기가 있다고 해서 꼭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야. 꼭 신기가 있다고 해서 신내림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지. 신병을 앓는 구조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까지 아닐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였다. 흥미로웠어. 안창과 역대 커버 중 탑1에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군. 어깨 한 번씩 털거라 하나.
원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깨를 한 번씩 털어야 하는 법이야. 난 아까 털었다 말하면서 못 들었나? 소리가 안 잡힌 모양이군. 뭐 틀린지 안 틀린지는 모르지. 그냥 늘 하듯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지. 조과가 있든 없든 따라하는 거지 뭐. 별의 별거를 다 아주 그냥 아주 과학자 납셨어. 아주 말꼬투리를 계속 잡는 게 아주 그냥 혼내주고 싶어서 말이야. 반박 심리가 엄청나군. 타고난 반굴 기질인 건가? 그럴 수 있지. 그나저나 슬슬 가습기를 좀 들어야겠군. 꽃가루와 건조함이 합쳐지니까 코에서 이 핏물, 코피가 좀 고이는 듯한 그런 가습기의 시간이 왔군. 어쩐지 코가 막막하다 싶더니 물티슈로 한번 쓱 해보니까 피가 나는 것. 오늘은 가습기를 좀 꺼내야겠군. 건조해도 너무 건조한 것 같다. 딱히 아프진 않다. 그저 코가 조금 막히는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야.
얘도 나름 피를 좀 건져내니까 괜찮군. 얼른 이 꽃가루가 끝나는 시기가 오길 바라며. 약국에서 파는 그 코 막힐 때 쓰는 넣는 그 약품이 있는데 난 그거를 넣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별로 효과도 없더군. 아니야. 뭔가 그런 게 있다. 불편하기 짝이 없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불편해서 잘 안 쓰는 편이야.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이 세척을 한다고 이제 코에다가 그 뭔가 그 물을 넣어주잖아. 난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이물감도 느껴지고. 난 그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이다 그랬어. 그게 그 코랑 입에 좀 남아서 맛이 느껴져서 굉장히 싫은 것 같아. 이물감도 느껴지고. 그 소금물 같은 거 있지 않는가? 그래, 식염수. 짭짤한 맛이 계속 이제 입안에 감돌아서 그 맛이 너무 싫다. 굉장히 불편하지. 식염수 아마 한 번쯤은 겪어봤을 텐데 그게 계속 남아서 마음에 안 들지.
그걸 이제 코에 넣어서 그 아예 그냥 입까지 이제 다 그 완벽하게 그 식염수로 가득 채워서 이제 이 내뱉게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 과정이 너무 괴롭더라고. 마음에 들지 않아. So what do you want to do? What's your point of view? There's a person. Do you wanna go on a handshake with you? What's your point of view? I'm on top of you. I don't wanna go 'cause I really wanna stay in your house. 눈에 넣다가 흘러내려서 입으로 들어가면은 식염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다들 건강을 챙겨서 식염수를 접하지 않도록 하도록. 君を流すからだから一緒にはいれないな君を流すから早く忘れてほしいんだ人間だからねたまには違う 그래, 같이 건강하자꾸나. 君を流すからでも味気ないないんだよね会いたくなんだよね君以外会いたくないんだよねなんて 잠시 마실 것 좀 가져오도록 하마. 大体曖昧なんだよね愛の存在証明なんて君が教えてくれないか何十回の夜を少しだって得られぬような愛知ってるを並べてみて何十回の夜を少しだって得られぬような最高のフルコースをちょうだい君を泣かすからきっと一生は無理だよね君を泣かすから胸がとても痛くなんだ人間だからねたまには分かり合えなくなって君を泣かすからまた君を泣かすからでも自信がないんだよね変わりたくないんだよね君以外会いたくないんだよねなんて勝手だね大体曖昧だったよね愛の存在証明なんて君がそこにいるのにね何百回の夜を少しだって得られるような愛知ってるを並べてみて何百回の夜を少しだって得られるような最高のフルコースをちょうだい離れないでそばにいてくれたのは結局君一人だったよね涙のスパイスは君の胸に残ってしまうだろうけど何千回の夜を少しだって得られぬような愛知ってるを並べるから何千回の夜を少しだって得られぬような最高のフルコース何万回の夜を少しだって忘れ 나왔다 하나. 知ってるを並べるから何万回の夜を少しだって忘れるような最高のフルコースをちょうだい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되었나.
슬슬 마무리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할까.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될 텐데 5월도 곧 시작되고 5월은 하나 너의 달이 되길 빌도록 하지. 이제 추위는 물러가고 따뜻함이 돌아온 시기가 됐으니까 피크닉도 가고 산책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해보거라. 봄이니까 꽃놀이를 간다던가 그런 것은 나쁘지 않지. 꽃놀이 말이냐. 나는 그런 걸 보는 취미는 없다만 낭만이라 그런 건 현실에 버려둔 지 오래다. 하나와 꽃놀이라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군. 아쉽게도 꽃에는 관심이 없어서 생김새도 이름도 잘 모른다. 알려줘도 까먹을 것 같지만 알려준다면 뭐 고맙지. 나한테 어울릴 꽃이라. 끼키야 진달래꽃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만 어떤 꽃이 어울릴 것 같지? 검은 장미. 난 무슨 뜻이지? 진달래는 안 어울린다고. 그런가? 난초.
무슨 뜻이냐? 그거 정말 궁금하군. 검은 장미. 그런가? 하나 너는 해바라기가 어울린다. 나는 이제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생김새는 어울리는데 너희들은 너무 칙칙하고 반골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상처받으려나. 좀 칙칙해. 나를 닮아가는 것 같다. 나를 닮으려 하지 마라. 하나, 밝게 남아다오. 밝은 모습이 보기가 좋다. 나에겐 없는 모습이라. 조금 더 천직난만한 어린 아이 같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야. 넌 나한테 옮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다크다크했어. 이 다크신이야. 쿨해질 필요 없다.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도 좋다. 뭔가를 바라거나 어리광 부려도 좋다. 그대로만 있어다오. 나를 닮지 마라. 안 그래도 삭막한 녀석한테 삭막한 녀석이 있다면 더 나 마이너스 아니더냐. 내가 마이너스라면 네가 플러스가 돼주도록 해. 그래야 음과 양의 조화가 잘 맞는 법이야. 그래 이 로봇 녀석아. 가서 과학자나 해라. 아무튼 다늘이여 3개월 동안 구독 고맙다. 해바라기의 꽃말은 한 사람만 바라본다라. 이거 참 낭만적인 말이로군. 해바라기 꽃말을 벌써 잊었는가? 그래도 난 여전히 해바라기가 좋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 너와 내가 다르고 서로를 못 알아봐도 그간의 유대감이 남아있기에 그런 걸로 치도록 하지.
리피스, 너희들에게는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다. やっと届いた。 이 녀석은 뭐지? やっと届いた。 하나, 좋아하는 꽃이 있나? 목련, 목련이라 좋은 꽃이지. 튤립, 수국, 장미. 프리지아. 프리지아는 노래도 있지. 벚꽃, 복숭아. 난 사실 꽃 같은 거에는 관심도 없고 이름을 딱히 외우지도 않고 꽃말도 외우지 않는다. 흥미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딱 한 번 이 꽃을 보고 이쁘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그게 바로 해바라기야. 무수히 많은 해바라기가 초원에 펼쳐져 있었고 그걸 본 순간 나에게 없던 감정이 조금 끌어올랐지.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꽃을 한가득 들고서 웃음을 짓던 여자가 보인 듯 했다. 아무래도 환상이었던 모양이야. 해맑은 미소는 나를 보며 쳐다보고 있었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해바라기는 한없이 해맑기 때문인가, 밝기 때문인가, 그래서 좋은 것 같다. 이런 나도 조금은 밝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해바라기라면.
한 번쯤 가보도록. 나름 장관이다. 그댄 살지 못해요. Oh please yeah, oh please yeah, oh please yeah, 내게 줘요. Oh please yeah, oh please yeah, oh please yeah, 내게 줘요.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됐나. 햇살 밝은 날 그대와 다시 만나면 그땐 내게 그 꽃 어느새 11시가 되었군. 선물해 주세요. 가기 전에 오랜만에 봤으니까 대사 하나랑 노래 하나를 불러주도록 하지. 내가 그들을 만나게 될 그날, 나에게 말해다오. 별을 세며 기다리고 있었다.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결코 슬프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나를 웃음으로 맞아다오. 과분한 내 정인을, 아름다운 나의 님을, 시들었던 내 정원의 꽃을 피운 당신을, 과인의 나라를 모두 바쳐 연모하오. 자, 그럼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보도록 하지.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망과 상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은 내게 오네. 상처는 생각보다 쓰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하던 수많은 밤이 내겐 지옥 같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네 모습을 되뇌이고 생각했어. 내게 했던 모진 말들, 그 싸늘한 눈빛, 차가운 표정들. 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제발 내게 이러지 말아줘. 넌 날 잘 알잖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내겐 내가 없어, 난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하루 견딜 수가 없어.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없는 날 그냥 날 안아줘, 나를 좀 안아줘. 아무 말 말고서 내게 달려와줘. 숨이 차는군.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긴 침묵 속에서 소리내 외칠게. 어리석고 나약하기만 한 내 마음을. 자, 그럼 좋은 밤 보내라 하나. 가보도록 하겠다. 나중에 또 보도록 하지.